네, 그럼 지금부터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일 두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은 포스코플로우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합니다. 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플로우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영입니다. 먼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채용 설명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입사하신 직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외부에 포스코 플로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채용 준비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금 늦게 설명회 개최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모쪼록 물류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스코플로우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공유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포스코플로우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코 플로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플로우 회사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 플로우는 철강 회사 포스코, 현재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어 포스코 홀딩스의 물류 사업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룹사 및 일반 고객사에 대한 국내외 물류주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포스코의 원료 및 철강 제품 수송을 비롯하여 그룹사들의 철강, 소재, 곡물, 슬래그, 컨테이너 화물 수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반 고객사들의 석탄, 광석, 컨테이너 및 기타 벌크 화물을 수송하고 있고, 광양과 포항에 CTS 물류기지와 부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연역을 말씀드리면 포스코 플로우는 1984년 포스코의 CTS 사업부로 태동을 하였고 2003년에 포스코 터미널이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습니다. 이후 CTS 물량 누계 1억 톤을 달성하고 CTS 종합설비 준공, 사업권 인수, 부두 인수 등을 하며 꾸준히 성장했으며 올해 1월부 포스코 물류 업무 영업 양수를 통해 포스코 그룹의 물류 사업회사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2의 창업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존 포스코 터미널에서 확장된 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포스코 플로우로 올해 4월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회사의 미션은 Value Connector for All이고 비전은 친환경 스마트 물류 솔루션으로 물류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포스코 플로우는 고객의 가치를 연결하는 회사로서 해운 물류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밸류 커넥터 역할을 지향하며 이러한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물동량과 매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CTS 사업 부분만에 대한 실적이라 2022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물동량은 1.4억 톤, 매출액은 2조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임직원 수는 약 200명입니다. 포스코 플로우는 22년 올해 1차 물류 통합을 통해 포스코를 비롯한 4개 그룹사의 물류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약 20여 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2차 물류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그룹사 물류 통합을 마치면 이러한 캡티브 물량을 바탕으로 일반 고객사, 3PL 영역으로 확대해 간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포스코 플로우는 종합 물류 회사로서 출발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성장성을 보유한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장기에 함께하여 회사를 키우고 물류 전문가로 성장하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영역과 취급 화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플로우의 사업 영역은 항공, 해송, 철송, 트러킹, CTS와 물류기지 운영이며 취급 화물은 포스코의 철강 원료, 철강 제품, 그 외 그룹사의 소재, 제품, 곡물, 일반 화물, CTS로 하는 발전용 석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곡물은 언론에서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룹사 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로부터 운송하는 물류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플로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크게 국내 물류, 해외 물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물류 서비스는 육상 운송 및 보관, 연안 해송 및 하역, 철도 운송, CTS로 크게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별 흐름 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물류 서비스 내용은 물류 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CTS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센트럴 터미널 시스템의 약자로 대량 화물 유통 체제를 말합니다. 이는 화물을 원산지에서 수송하여 물류기지에 하역, 반입, 보관하고 이후 고객사 니즈에 맞게 연안 선박, 트러킹, 철도를 통해 인도하는 일관 종합 물류 서비스입니다. 주 고객은 국내의 발전사와 양회사입니다. 다음은 해외 물류 서비스입니다. 해외 물류는 크게 벌크 운송 하역, 컨테이너 운송, 항공 운송 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크 운송은 원료 수송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고 전용 부두와 야드, 창고를 통한 보관, 최종 고객사 운송까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항공 운송은 그룹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캡티브 물량을 기반으로 일반 고객사 3PL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물류 흐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플로우의 해외 거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유럽 지역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ESDC 벨기에, 슬로베니아, 인도 지역의 ISDC, 동남아 지역의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의 상해, 광저우에 물류 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물류법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므로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해외 주재원 파견을 꿈꾸신다면 꼭 포스코 플로우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소개 중 마지막 순서로 포스코 플로우의 스마트 친환경 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물류와 관련하여 저희 포스코 플로우에서는 스마트 수출 출하 시스템과 기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출 출하 시스템은 철강 제품 수출에 활용하며 기존의 SQL이나 엑셀, 메일링 기반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물류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RPA를 접목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기지관리 시스템은 해송 화물의 반입, 보관, 반출을 모니터링하고 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물류 통합 시스템은 그룹 물류와 관련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일반 고객사에 대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이며 23년 말에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플로우는 친환경 물류를 지향합니다. 먼저 전용 항만, 야드 등 물류 인프라의 오탁수 정화 설비, 미세먼지 측정 설비를 운영 중이며 원료 화물을 반입 후 48시간 이내 복포 작업을 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물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 전환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선박 정박 시 연료 소모 및 탄소 배출 절감을 실현하고 있으며 수소 트럭 및 LNG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관심이 많으실 채용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플로우의 인재상 그리고 행동 강령 핵심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플로우의 인재상은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인재입니다. 실천의식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겸손과 존중의 마인드로 배려할 줄 알며 유연한 사고와 지속적인 학습으로 도전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창의적 인재를 지향합니다. 다음으로 행동 강령인데요. 실질, 실행, 실리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고 보고보다는 실행을 중시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가치 경영, 상생 경영, 혁신 경영을 실현해 나갑니다. 끝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 상생, 윤리, 창의 이 4가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재 저희 포스코 플로우가 진행 중인 채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포스코 플로우는 올해 물류 통합 이후에 총 3회에 걸쳐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80여 명의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4차 채용에서는 총 7개 분야를 선발합니다. 물류사업 개발과 철강 제품 물류, 그리고 IT, 정보보안, HR, 그리고 설비 엔지니어, 또 기계설비 관리, 직무 이렇게 7개의 직무를 선발합니다. 먼저 물류사업 개발은 경력직을 선발하며 국내외 물류 기획, 투자, 운영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최근 그룹사 물류통합 및 새로운 물류 사업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포지션이며 지원 자격은 물류 업무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우대사항은 선사 및 포워딩 경력을 보유한 인원입니다.
외국어 능통자와 시스템을 개발했거나 개선에 참여했던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제품 물류 직무입니다. 신입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직무의 내용은 공로 운송, 해송, 그리고 유통기지 계약 관리와 출하 등 물류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운송 품질 관리, 고객사 니즈 발굴 및 개선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해당 직무의 우대사항은 특이사항은 없고 물류관리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가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와 정보보안 분야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텝 분야에 있는 직무인데요. IT 기획 예산 계약 관리, 그리고 IT 시스템 도입 운영 개선, 그리고 관계부서 요청 대응 수준의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또 정보보안도 마찬가지로 보안 정책과 계약 관리, 그리고 정보보안 시스템 관리, 보안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IT와 관련한 전공자를 우대하며 시스템 운영, 그리고 ERP, RPA 프로젝트 경험자, 또 보안 기획, 보안 시스템 운영 경험자라면 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 직무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 센터입니다. 다음으로 HR 직무입니다. 신입과 경력직 두 분야를 모두 선발하고 있고요. 직무의 상세한 내용은 인사와 보상기획 운영입니다. 급여 및 후생 기획과 지급 운영,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 그리고 인건비 계획 수립 및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이며,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회계 쪽 지식이 있으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이번 직무입니다. 근무지는 마찬가지로 서울 포스코 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직무가 남았는데요. 설비 엔지니어와 기계 설비 관리 직무입니다. 두 포지션 모두 경력직을 선발을 하고 있고, 저희 광양제철소 내에 항만 설비를 이제 개선하고 투자 검토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포지션으로, 지원 자격은 일단 설비 엔지니어는 4년제 이상 학사 대상으로 기계 관련 전공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관리 포지션은 전문학사 이하로 이제 모집을 하고, 기계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개발 분야와 철강물류, HR, IT, 보안, 엔지니어는 국내외 4년제 대학교 학사 이상, 그리고 기계설비관리 직무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학의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철강물류와 HR 신입직에 대해서만 필수로 요구하며 그 외 포지션은 우대사항입니다. 예, 지금 모집 중인 저희 채용은 이미 이제 오픈이 되었고 사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0일 약 2주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채용 절차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인성검사와 실무면접, 채용검진,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진행 중인 채용 직무 외에 포스코 플로우의 직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강물류 제품 직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에 신입직을 선발하고 있는데 연중에는 또 경력직을 선발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보유하신 경력은 물류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발을 하고 포워딩, 선사 물류 계약, 육해송 오퍼레이팅 역량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는 직무입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철강 물류사의 경력, 외국어 능통자, 물류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물류 원료 직무입니다. 철강물류 원료 직무는 원료 물류의 기획과 원료탄 수송계약 관리, 연한 석회석 수송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이며 경력직을 선발할 경우에는 선사 경력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CVC 운임을 산출할 수 있고 벌크선 운송계약, 운항관리 역량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는 직무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물류 직무입니다. 산업물류 직무는 저희 그룹사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업을 하는 계열사인데요. 해당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물류를 담당하는 직무로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입찰 및 계약 관리, 벌크 화물 운송 및 운송 입찰 및 계약 관리, 물류 파트너사 관리, 화주사 대응, 컨설팅, 물류비 관리 정산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경력은 위 직무들과 유사하게 물류 업무 경력을 보유하시면 유리하시고요. 우대사항은 선사 및 포워딩 경력, 그리고 어학 우수자, 그리고 오라클
시스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우대사항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직무는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를 하시는 포지션이고요. 다음으로 항만물류 포지션입니다. 항만물류 포지션은 광양에 있는 저희 제철소 내에 근무하시는 직무로서 벌크선 저반 하역 관리, 그리고 벌크 화물 보관 반출입 관리, 야드, 창고, 이동 설비,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경력직을 선발할 경우에는 항만물류 및 보관시설 관리 경력을 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세사,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른 기업들과 좀 유사한 경영관리 직무입니다. 보통 기획, 재무, 계약, 구매, 대외협력, ESG 이 분야가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인데요. 먼저 기획 직무는 예산 수립 관리, 경영 계획 및 중기 전략 수립, KPI 관리,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전사회의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는 포지션입니다. 재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 세무, 자금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직무이고, 계약 구매 포지션은 협력 계약 관리, 그리고 구매, 공사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대외 협력 및 ESG 직무는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ESG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정책 이슈 대응, 정부 부처, 협회, 단체,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ESG 전략 수립, 실행체계 구축 및 운영, 평가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우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경영관리 직무는 모두 서울 강남구에 소재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무행정 그리고 설비관리 부분 중에 전기 파트 그리고 안전관리 출하 운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직무들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의 학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직무이고요. 먼저 사무행정 직무는 물류사무 및 행정을 담당하는 직무로서 물류비 정산, 물류관리 시스템 운영, 그리고 벌크 컨테이너 운항관리, 물류비, 물동량 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입직은 1년 계약직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는 직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컨테이너 벌크 항공 물류의 이해도가 있고 또 물류 계약, 인보이스 검증 능력을 보유한 인원으로서 물류 전공자, 전산회계 자격 보유자, 그리고 오라클 시스템 활용 경험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사무소입니다. 다음으로 설비관리 전기직은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중에 기계 파트와 이제 분야만 다른 거고요. 내용은 유사합니다. 이제 보시는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무지는 광양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출하 운영은 이제 먼저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사업장 안전 업무, 그리고 인증관리, 기타 안전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포지션이고, 출하 운영은 현지에서 이제 광양과 포항에 출하 업무를 할 때 작업 전반을 운영을 하고 이제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포지션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출하 운영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우대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포스코 플로우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류 접수 기간은 통상 2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고 중에 모집 분야가 추가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주 정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기간은 평균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는 올해까지는 인성 검사만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적성 검사를 추가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성, 적성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면접은 일반 기업의 이제 부장님, 팀장님급,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그룹장님, 그리고 리더님이 면접관으로 심사를 하시고, 특별한 포지션의 경우에는 실무자 중에 선임급에서 참여하셔서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 합격자분들에 대해서는 임원 면접 전에 채용 검진을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는 각 실장급 임원분들께서 최종적인 심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채용 프로세스나 전형별 운영 방식은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플로우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우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독성 있게
가독성이 좋게 작성하시는 것을 염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채용을 여러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심사 기간에 담당자가 읽어야 하는 지원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에 들어오는 지원서, 그리고 내용에 이제 진정성과 차별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입 직원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1번 질문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고요. 회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적합한 인재라는 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질문은 지원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 채용을 위해 지원자께서 준비하신 역량, 그리고 학업에 의한 지식이나 자격, 기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유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은 위기 극복에 대한 좀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해서 입사 후에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부상하고 있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거나 또 협업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질문은 본인의 견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펼치는지를 보는 항목이고요. 국내외 이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지원 분야나 회사와 관련된 주제로 작성을 하신다면 좀 더 심사자들이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력 직원 자기소개서 항목은 이제 지원 동기는 신입 직원과 공통적이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직무에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과 차별되는 전문성을 충분히 어필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슬기로운 회사 생활이라고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저희 포스코 플로우 직원들을 위한 좋은 그 제도들과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담았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원 유학 제도입니다. 저희 포스코 플로우는 글로벌 역량과 물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유학 대상 직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역 전문가와 MBA 또는 해외 물류 석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는 해외 물류 주재원이 있거나 주재원 신설을 예정 중인 지역의 언어, 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고, 실제로 현지에 있는 포스코 물류법인 등에서 약 2개월간의 업무 체험도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해외 물류 석사는 전통적인 물류 강국인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의 대학의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영보드 제도는 그룹사별로 저연차 직원들을 선발해 회장님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는 그룹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 영보드 제도는 해외 법인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스코 플로우는 동호회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풋살 동호회가 있고요. 아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용산,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용산에 있는 풋살장입니다. 그리고 원예 재능기부 봉사단이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플로우라고 해서 플로우, 이제 그 뒤에 ER을 붙여서 플라워라고 해서 이제 원예 재능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으로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키트를 제작을 해서 저렇게 직원들이 다 같이 제작을 해서 취약계층과 또 이제 전남도 지역의 국가 유공자분들께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광양 지역에 도의 정원 숲을 조성을 해서 지역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포스코 플로우가 그룹사에서 이제 전적하신 직원분들, 경력직, 신입 직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인력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조직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시너지 워크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원분들이 다 모여서 부서나 부서,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이제 다 이제 조를 이뤄서 저런 활동들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도출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화합도 도모하고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포스코 그룹의 인문교육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입직뿐만 아니라 경력 직원도 공통적으로 약 3주간의 인문교육을 저희 송도에 있는 포스코 그룹 인재창조원 그리고
포항제철소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플로우의 정말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인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과 양육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 포스코 플로우는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할 경우에 그 출산 입양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첫째 200만 원, 둘째 200만 원, 그리고 셋째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인데요. 혼인을 하신 후에 신혼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신혼여행 지원금을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1자녀당 최대 2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난임으로 좀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난임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외 수정, 또 인공 수정 포함해서 최대 10회를 회당 100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게 되시면 휴가에 대한 지원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은 1자녀당 4천만 원 한도로 해서 보통 다른 회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영유아기에도 유치원 또 초등학교 때도 매년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만 나이로 해서 지원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꼭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꼭 아이의 생일 때 맞춰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라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 좀 신설이 된 제도인데요. 아기 첫 만남 선물이라고 해서 출산하신 직원께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가 그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서 이번에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지원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개발 지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피어 코칭 지원금이라는 이제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용어가 조금 좀 요란한 것 같기도 한데, 저 이제 피어 코칭 지원금이란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인력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층에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이 서로 모여서 많이 좀 소통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좀 이제 활동을 좀 장려하고자 매월 10만 원을 별도 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에게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한 분씩 이제 멘토와 멘티를 지정해서 좀 조기 정착을 하고 업무 스킬도 빨리 캐치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등급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학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든 기업이 똑같이 하지만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도 경년에 1회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신설된 제도인데, 고급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런 건강검진 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약 100만 원 한도의 예산으로 이제 상급 병원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다라는 또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손의료 보험료를 지원을 연간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인연금을 좀 가입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간 1,320만 원, 매월 5만 5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복지카드, 복지 포인트를 연간 129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장기 근속 시에는 추가 포인트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지원입니다. 최근처럼 이제 금리가 많이 높은 이제 시기에는 또 많은 직원들이 도움을 받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9천만 원, 그리고 임차일 경우에 7천만 원, 가계자금 2천만 원까지 해서 대부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된 제도인데, 직원 식당에서는 조식을 무상으로 아침에 와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어린이집이 그룹 사이도 개방이 되어 있어서 사내 어린이집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도 이제 유연 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시간 그리고 업무의 집중도,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전일 반일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스코 플로우의 기업 소개와 채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플로우의 경영기획실 경영지원그룹의 최지영 과장님께서 진행해주신 기업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전 참가 신청자 및 설명회 참가자가 남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한솔님의 질문인데요. 네, 자소서 혹은 면접에서 포스코가 필히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포스코 플로우의 인재상은 물론 포스코 그룹의 인재상인데요.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실행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회사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또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회사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학 점수는 다다익선인지 넘어야 하는 기준점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 기재된 수준만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학보다는 지원 직무와 회사 관련해서 준비한 사항과 경험, 그리고 그를 토대로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지원 서상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성한솔님의 질문인데요. 네, 포스코는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 꽤 들었습니다. 실제 그러한지 부서마다 원하는 역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포스코 플로우는 올해 이제 물류 통합을 하면서 그룹사에서 이제 전적으로 오신 직원분들, 그리고 채용을 통해서 입사하신 경력 사원분들, 신입 사원분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젊고 활기찬 느낌이 있고요. 부서마다 원하는 역량은 앞서 제가 채용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가 부서 중심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별 우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원님의 질문입니다. 네, 기존의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각 자회사마다 물류 직무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플로우가 개설되면서 다른 포스코 자회사들이 물류 파트를 모두 도맡아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물류 직구는 포스코 플로우에서만 채용이 진행 예정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올해는 이제 포스코 물류 사업부가 합쳐지면서 저희가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SNNC 4개의 그룹사의 물류 업무를 1차로 포스코 플로우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대상이 되는 20여 개의 그룹사에 대해서 현재 2차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통합이 된다면은 그룹사 내에서 물류 직무는 저희 포스코 플로우에서만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김대환님의 질문입니다. 취업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활동이나 자격증이 궁금합니다. 포괄적으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물류 회사이니까요. 이제 물류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 물류 관리사라는 이제 물류 관리사 같은 물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신 경우 우대를 하고 있고요. 재무를 비롯한 이제 경영 관리 직무는 그 해당 분야의 자격 보유자를 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지원 직무와 관련한 이제 재학 시절에 했던 인턴 또는 공모전 수상 이력 등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팅창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김성균님의 질문입니다. 네, 아까 자격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현직자 입장에서 포워딩이나 수출입 업무에서 물류관리사 외에도 CPIM이나 보세사 등 추천하는 자격증 종류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좀 구체적인 이제 자격증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관리사는 되게 대표적인 자격증이라 제가 별도로 언급을 했고, 예, 물류 관련된 자격증은 말씀 주신 대로 뭐 CPIM도 있고, 보세사도 있고,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취득을 하시고 그 자격증을 어떻게 이제 입사를 해서 활용하신다, 이런 거를 좀 지원하실 때 잘 어필을 해주시고 내용에도 좀 녹여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지원서를 읽는 건 사람이니까 이제 눈에 띄고 또 이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강하연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수출입 직무에서 해외 인턴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자격증이나 어학만 쌓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출입 업무는 좀 구체적인 업무 분야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이제 채용 담당자니까 채용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격증도 좋고, 이제 보통 스펙이라고 하죠. 자격증이나 뭐, 어학, 학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기본적인 어느 수준이 된다면은, 사실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입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입이나 물류 업무는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친숙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또 그런 노련함, 또 노하우, 물론 뭐 신입직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또 특장점이나 경쟁력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면접을 들어가도 경험을 좀 바탕으로 많이 답변들을 하시니까 수출입 업무도 마찬가지로 좀 경험을 쌓는 쪽으로도 준비를 하신다면은 입사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채용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최진아님께서 철강 물류나 산업 물류 직무는 경력 말고 신입 채용 계획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채용에 철강 제품 물류 분야 신입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철강 제품이나 원료 부분 모두 신입직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올해는 이제 분류 통합이 되고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빨리 업무를 캐치업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경력직을 많이 좀 선발한 게 사실이긴 한데 올해도 사실 신입직과 경력직 선발 비중은 한 2대1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신입직을 좀 더 큰 비중으로 해서 선발하려고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철강 제품 물류라든지 철강 원료 물류 쪽도 신입직이 지원하실 수 있는 포지션이 이제 열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분들의 많은 질문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자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포스코 플로우는 올해 이제 포스코 그룹의 물류 통합을 하면서 물류 회사로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종합물류사에 비해서는 규모도 아직은 작고 한데,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그룹의 물류사업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명확한 또 가시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포스코 플로우에 입사하셔서 함께 회사를 키우고 또 본인도 물류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그리고 앞으로도 23년, 24년 많이 채용 부분들이 나올 텐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30일 2회차 포스코 플로우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